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부 진로 진학 지원센터 센터장 박영표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반기 학부모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학생, 학부모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북부 진로 진학센터는 명품 학군 1번지 달성을 목표로 자녀 교육에 관한 맞춤형 정보와 다양한 진로 진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8년의 교직 경험을 갖고 있는 제가 센터에서 1:1 맞춤형 진로 진학 컨설팅, 학습 컨설팅을 상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북구 관내 학생, 학부모님께서는 언제든지 저희 센터로 문의해 주셔서 사전 예약 후 방문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센터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북구청이 주최하고 대구 북부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고교 학점제 대비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대학 입시 전략이라는 주제로 하반기 학부모 역량 강화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사님, 자녀들의 장래 진로를 위해서 고심이 많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오늘 한방에 해결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사님은 대구광역시 진로진학 상담교사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 현재 경북고등학교 진로진학부장이신 현계우 강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큰 박수로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어두우세요, 오늘? 아니, 저기 인상이 너무 입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서 그런지 너무 어두우시는데요? 네, 밝으셔야 돼요. 날씨도 좋고요. 네, 저는 어젯밤 외박을 하고 왔습니다. 네, 요즘 저기 면접, 대학교 면접 때문에 의대 MMI 면접 그 출제 관련해서 이게 휴대폰도 다 뺏기고 그래서 아침 10시에 출제하고 풀려나서 오게 되었습니다. 인상 괜찮습니까, 그래도? 네. 머리 깨끗하게 감고 왔습니다. 오늘 여기 뭐 얻으러 오셨어요? 뭐 얻으러 오셨어요? 정보 얻으러 오셨어요? 네, 정확한 정보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혹시 학부모님 계십니까? 손 들어보실래요?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님은 원서 우리 아이 다 냈는데 왜 오신 거예요? 동생 때문에. 동생이 몇 학년이죠? 중학교 1학년은 고교 확정제, 완전히 고교 확정제고요.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님 손 들어보세요. 2학년. 애들 좀 성적 대충 나왔죠? 어디 갈지? 네, 관심이 좀 떨어질 때 되셨는데 1학년 학부모님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네, 1학년 학부모님. 나머지는 거의 중3 학부모님 되십니까? 중3 손 들어보세요. 네. 학생은 누구 왔나요? 지금 학생 한번 손 들어볼래요? 누구예요? 네, 몇 학년이죠? 중3? 사춘기는 지났죠? 네. 우리 학생이 중3이죠. 네, 우리 노란 모자 쓴 학생은 8월 달에 저랑 같이 호주 한 일주일 정도 다녀왔습니다. 통역 맡았나요, 그때? 네, 통역 맡아서 아이비 학교 다니고 있어서 이제 통역 맡아서 저는 한류 홍보하러 같이 시드니에 한 일주일 정도 같이 갔다 온 기억이 나면 인상이 딱 보니까 언니도 가지 않았나요? 언니는 고등학교 2학년? 네, 그 학생도 이제 통역 담당을 했던 기억으로 납니다. 오늘 정확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주변에 학원 이렇게 가면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맞죠? 잘못된 정보들도 이제 있을 거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올해 진학을 21년째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제 얼굴이 좀 동안이라서 믿을지 모르겠지만 28년째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저도 임용고시 쳐서 이제 교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계속 고등학교에만 이렇게 있고 경북고등학교는 제가 옛날에 한 6년 정도 근무했었는데 올해 또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도 이렇게 집필을 했고요.
최근 입시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이 뭔지 아시죠? 정시 모집도 아시죠? 정시 모집은 뭐죠? 네, 수능 잘 쳐서 가는 거. 나머지는 이제 수시 모집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의 비율은 중학교 1학년까지 갈 예정입니다. 네, 80대 20으로 계속 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입시가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약간 달라져요. 네, 약간 달라져요. 수능 과목도 약간 달라지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부터 또 달라져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입시가 또 달라져요. 그럼 바뀌는 입시는 3년 유효합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렇게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학 계열은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계속해서. 네. 올해 1,510명을 추가로 모집을 했는데 내년에는 일단은 2,000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의학 계열 선호도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또 이제 밤에 또 의대 교수님들하고 같이 출제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전망은 일단은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학교에는 지금 의대생들이 아무도 없는 거 아시죠? 한두 명은 있어요, 한두 명. 한두 명은 다녀요. 걔들은 왜 다니는 거예요? 네? 다녀야만 될 사정이 있어요. 미루고 하다가 이번 내가 안 다니면 이제 잘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안 다니면 군대를 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애들이 한두 명씩은 있고 지금은 다 휴학한 그런 상태고 전공의들은 다 나갔습니다. 네, 다 나간 상태입니다. 돌아오지는 않는 전공의 그냥 그만두고 그냥 나가서 개업한다든지 아니면은 뭡니까? 취업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이제 다 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서 어차피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의학 계열을 훨씬 더 많이 선호하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뭐 의학 계열 진학을 하게 되면 진로는 딱 결정이 되는 거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선호도는 여전히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한 10년 한 20년 정도 지나면은 조금 또 바뀌는 부분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당분간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N수생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의학 계열을 추가로 선발을 하다 보니까 N수생의 비율이 올해 사상 최고를 찍었습니다.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 또 사상 최고를 찍겠죠. 이게 중학교 1학년까지 갈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N수생이 들어오면 뭐가 문제가 돼요? N생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뭐가 문제가 돼요? 네, 수능에 영향을 줘요. 어차피 애들이 수능을 잘 치는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 재학생들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뭐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금 이따 제가 또 KBS 보도 한번 틀어드릴 건데 제가 뭘 계속 강조를 했냐면 인터뷰할 때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계속 이제 강조를 합니다. 네, 수능고 지역도 일단 예외는 아니에요. 지금은 N생 비율이 워낙 많다 보니까 수능 최저 등급은 여기나 거기나 다 비슷하게 못 맞출 확률이 되게 높아서 철저하게 조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은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 한번 보세요. 경북대 의예과, 치예과, 약학과, 수의과, 모바일공학과 이런 쪽이 과학탐구가 필수예요. 과학탐구는 누가 치죠? 자연계들이 치죠. 자연계들이 치죠. 그럼 의학계열은 다 자연계에 있죠. 그래서 현재 수능에서 점수를 가장 잘 받지 못하는 영역이 과학탐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학탐구를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수능은 조금 올린 거죠. 이렇게 강화를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북대 IT 대학이나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뭐가 포함이 돼야 됩니까? 반드시 수학이 포함이 돼야 된다. 네, 수학을 못하면 일단은 진학하기는 어렵다. 진짜 왼수다 그렇죠? 옛날부터 돈도 많이 들이고 했는데도 점수는 내려가나요? 올라가나요?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요? 그대로예요? 뭐 잘한 거죠. 그대로 유지도. 어려워요. 수학. 그러니까 부산대 자연계열은 전부 다 이제 수학과 최저 등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수학,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과학 이쪽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뉴스 한번 제가 한번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입시 경향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소리가 잘 들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025학년도 대입에서 80%가량을 선발하는 수시 모집이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의대 증원 등 어느 해보다 변수가 많은 데다 최근에 9월 모의고사는 너무 쉽게 출제돼 수험생마다 수시 전략을 짜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등학교 입시 상담실은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을 만큼 바빠졌습니다.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이번 주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수시 전략을 짜는데 중요한 잣대인 9월 모의고사는 6월 모의고사에 비해 너무 평이해 수험생들은 더 혼란스러워합니다. 국문은 너무 쉽다 보니까 실수 한 번을 해도 등급이 막 한 등급씩 떨어지는 게 있어서 입시 상담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강조합니다. 9월 모의평가에서 전체 응시생 가운데 N수생이 21.8%를 차지하는 등 의대와 첨단학과 증원 등에 따른 연수의 반응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N수행 비율이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수시 모집에 지원할 고3 학생들에게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뭘 강조를 했죠? 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9월 9일날 KBS에서 이제 바로 인터뷰 와서 바로 또 그날 또 이렇게 내보내더라고요. 간다 해서 이제 와서 그냥 바로 뜨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학령 인구는 지금 한 40만 대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10년 정도. 초등학교 2학년까지 이렇게 계속 갈 예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이 좀 많은 편이고 중학교 1학년이 조금 많은 편. 그냥 10,000명 정도밖에 차이는 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N수생 비율 한번 보세요. 굉장히 많죠. 작년 수능의 35.4%가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이유는 뭐냐면 30% 이상이 N수생이 돼버리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제가 30% 이상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 시험을 치진 않았죠. 접수 결과입니다. 접수 결과. 작년보다 몇 명이 증가했습니까? 2만 명 정도가 이제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재학생이 한 요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한 4만 명 정도는 또 시험에 응시를 안 해요. 얘들이 이제 시험을 쳐주면 도움이 되는데 왜 응시를 안 할까요? 대학이가 다 결정이 난 거죠. 전문대를 가든지 아니면 수능 최저를 보지 않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걔들은 또 아무래도 약간 뭡니까? 깔아주는 아이들이 또 4만 명이 또 나가버리니까 실제로는 졸업생 검정고시는 시험에 다 응시를 하거든요. 원서 내고 다 응시를 하는데 얘들이 많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기가 더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들은 N수행이 다 들어왔을 때 시험을 치는 거는 한 번밖에 없는 거죠. 6월 모평, 9월 모평에도 N수행들이 다 들어오진 않아요. 한 반 정도밖에 들어오진 않거든요. 근데 실제 수능에 그렇게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 학생들은 수능을 치고 나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망했다. 뭐 앞에 뭐 개도 이렇게 붙이긴 하더라고요. 뭐 망했다 이렇게 붙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의대는 한 3,100명 정도를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치의과 이 정도, 수의과, 약학과 이렇게 돼요. 근데 올해 결정이 완전히 났죠. 몇 명이 증원이 딱 됐냐면 1,510명이 증원이 됐어요. 10명이 증원이 됐어요. 한 요 정도라고 보시면 4,600명이 되었다. 내년에는 5,000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5,000명. 그래서 치의과, 한의과, 수의과를 합친 규모보다 더 많이 올해 증원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토론회 한 거 아시죠? 정부랑 의협이랑 토론회를 했는데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2,000명이 아니라 4,000명이 부족하다. 오히려 또 이렇게 또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내년에도 거의 이렇게 이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재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의대의 길이 이렇게 넓어졌기 때문에. 근데 대학을 다니는 아이들,
맞죠? 그다음에 전공이, 그다음에 의대 교수님들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40개 대학에서 의예과를 선발을 합니다. 그 요약을 쭉 한번 해보니까 올해 요 정도 되고요. 4,600 요 정도 되는데 지역인재가 41.5%예요. 또 지역인재가 또 뭐냐면 쭉 뒤가 보면은 수능에 또 있습니다. 수능을 가지고도 이제 지역인재를 모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는 한 요 정도, 정시는 한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7대 한 33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교과를 많이 선발하고요. 교과는 뭐예요? 교과? 그 내신만 보는 거야, 내신만. 최저 등급 맞으면 내신만 보는 게 교과 전형.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은 뭐죠? 생활기록부를 보는 거. 생활기록부를 보는 전형이 바로 종합 전형. 논술은 한 요 정도 되겠죠. 요거는 경쟁률이 한 어느 정도 되냐면 300대 1 또는 400대 1 정도 돼요. 경쟁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수능은 한 요 정도라서 실제로 수능으로 가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죠. 수능으로 의예과를 뚫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재수 삼수에도 뚫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능으로 재수 삼수 해야 되는 애들은 누굴까요? 학군이 좋은데 아이들입니다. 이유는 내신이 안 되니까. 그러면 만약에 북구 쪽에서 의대 가려고 재수할 수 있겠죠? 어떻게 갈 수 있죠? 어떻게 갈 수 있죠, 의대를? 수시로 갑니다. 수시로 갑니다. 내신만 갖춰두게 되면 재수, 삼수해도 어떻게 됩니까? 수시에 수능 최저 등급만 맞추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대를 가는 아이들이 대부분 학군이 조금 평범한 데로 가서 무조건 어떻습니까? 첫 번째, 내신만 먼저 맞춰놓는 거예요. 맞춰놓고 재수 삼수에서 뭐 하는 거예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춰서 의예과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전략을 많이 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의예과를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정시라고 하는 거는 하루에 이렇게 결정이 나버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되게 이렇게 리스크 자체가 굉장히 사실 크거든요. 재수한다고 해서 의예과 갈 수 있다는 건 보장 못해요. 아무리 학군에 좋고 공부를 잘하고 모의고사에서 만점 나왔던 아이도 실제 수능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하루에 결정이 나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초등학교 6학년부터 수능을 몇 번? 2번 친대요. 결정은 안 났어요. 이번에 저희들 설문조사 했거든요. 저도 막 욕했어요. 수능을 2번 치고 그 다음에 이틀 친대요. 한 번 치는데 이틀 친대요. 왜? 하루 만에 결정내기 때문에 애들한테 부담이 많이 될 거다 하는데 이틀 치면 부담은 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수능은 전반기 한 번 치고 후반기 한 번 치면 전반기 잘 친 애들은 어떨까요? 아무도 안 할 것 같은데? 수업이 또 엉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옛날에 한 93년인가? 94년쯤에 2번 쳤었거든요. 6월달에 한 번 치고 9월달에 한 번 치는 걸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변별력이 또 달라요. 변별력이 또 달라요. 이때도 완전 엉망이었거든요, 학교가. 왜냐하면 6월달에 잘 치는 애들은 놀아요, 그냥. 난 공부 안 한다. 이거 만족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의예과를 지역인재라고 얘기를 하죠. 맞죠? 그래서 경북대, 계명대, 대가대, 동국대, 영남대에서 몇 명을 선발하요? 요만큼 선발해요. 그래서 경북대가 47명이 올해 증원되었습니다. 계명대가 49명, 대구 가톨릭대가 42명, 동국대가 장난이 아니죠. 76명이 증원을 했어요. 자기들 갖고 있는 거에 훨씬 많은 비율을 증원을 했죠. 영남대가 27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능으로도 약간 있어요. 지역인재가 약간 이렇게 50명 정도로 있긴 한데 뚫기는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보시면 지역인재가 몇 퍼센트냐면 이만큼 돼요. 굉장히 많은 거죠. 이게 엄청난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의대 정원이 1,510명이 증원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작년에는 지역인재를 174명 선발했었는데 올해는
이 정시까지 합쳐갖고 62%인 거예요. 정시 60에서 요거까지 합치니까 62%로 확정이 되어서 이만큼을 선발한다라고 하는 거죠. 기존에 갖고 있던 174명보다 어떻습니까? 183명. 2배 이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한테 어떻습니까? 굉장한 매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누가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번 또 초등학교 6학년부터 뭐라고 했죠? 지역인재 의대 폐지하겠다. 저는 이거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이게 얘기하는 게 뭔 말이겠지. 왜냐하면 지금 의대를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역에 이제 이렇게 이 종사자들이 부족하니까 여기를 대책을 세워서 이제 뽑으려고 하는 건데, 맞죠?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지역 인재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죠? 수도권에 어차피 인구가 가장 많으니까 얘들이 다 내려왔다가 어떻습니까? 공부하고 다 올라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믿을 만한 게 사실은 신뢰가 가는 게 솔직히 별로 없어요. 네, 제가 생각해도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수시의 75%, 정시의 이만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의예과는 전체적으로 1,510명이 지원이 됐긴 했지만, 그러면 고등학교 한 명도 해당이 되진 않거든요. 0.9명 정도밖에 해당이 되진 않거든요. 근데 지역인재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한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2등급 때 또 최저 등급을 맞추면 의예과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평범한 학군에서는 애들이 어떻습니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이 준비를 잘 안 해요. 언제 준비하죠? 고3 또 1학기 다 끝나서 이제 한번 여름방학 때부터 나 수능 공부 한번 해볼래, 이런 애들도 있기는 해요. 사실은 이러니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9월 20일 날 또 옆에 또 KBS에서 또 왔더라고요. 네, 간단하게 통보해서 온 거예요. 대구 경북권 5개 의대 수시 모집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자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인재 선발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지원자 대부분이 지역 내 상위권 수험생들인 만큼 향후 수능 최저 등급에 따른 연수 이동이 우리 입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김영재 기자입니다. 지역 4년제 대학들이 수시 모집 원서를 접수한 결과 의대 지역인재 전형에 4,200여 명이 몰렸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2배 늘어난 것으로 13.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지원자가 몰린 것은 모집 정원이 늘어난 데다 대학마다 지역인재 선발 비중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대학별 지원 현황은 경북대가 89명 모집에, 그리고 영남대는 40명 모집에 641명이 지원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3년 내내 다닌 수험생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중이 지방의대 수시 전체 모집의 68.7%에 이릅니다. 이러다 보니 비수도권 의대 26곳의 지원자는 19,4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원자 대부분은 학교 내신이나 모의 수능에서 상위권으로 추정될 만큼 이들의 연수의 이동이 올해 입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N수생 수능 접수 비율이 가장 높아진 해인 만큼 의예과의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이 어느 해보다 어려울 것입니다. 이 기준만 충족한다면 내신 등급이 낮더라도 합격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발 규모는 커졌지만 그래서 제가 대학교 회의할 때나 인터뷰할 때나 항상 강조하는 거는 지금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만 제발 맞춰라. 맞히면 어디든지 다 간다. 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의사는 그러면은 미래의 전망이 괜찮은가? 맞죠? 잘 모르긴 해요. 근데 얼마 정도는 일단 유망할 것이다라고 예측은 충분히 되는데, 우리 아이들 진로를 결정할 때 공부를 잘하면 다 의대를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미래에는 도대체 어떤 직업이 유망할 것인가 라는 것을 조사 한번 해봤더니 이런 거예요. 인공지능, 데이터, 헬스케어, 환경 및 지속 가능성, 그리고 인간 중심의 어떤 서비스 산업 같은 게 좀 유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거의 대부분 이렇게 쭉 보면은 뭡니까? 컴퓨터네요. 컴퓨터. 네, 컴퓨터와 관련되어 있는 직업들이 굉장히 유명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올해 느끼셨죠? 기후 변화 전문가라든지 재생에너지 엔지니어라든지 자 이러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뒤에도 보면은 블록체인 이런 것도 다 컴퓨터와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자율주행 이것도 다 컴퓨터와 관련되어 있는 거. 상호 인터넷, 디지털 마케팅, 공간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문가도 나왔어요. 인간 중심의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계속 갈 수밖에 없다. 뭐 기계나 컴퓨터가 대신 해줄 수 없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래의 먹거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푸드 테크놀로지 전문가. 네, 저희 셋째 딸은 지금 식품공학부 전공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어떤 먹거리를 연구하는 연구자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이쪽입니다. 네, 푸드 테크놀로지 전문가. 그러면 반대로 뭡니까? 수요가 줄어들거나 유망하지 않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겁니다. 쭉 보세요. 은행은 어떻습니까? 은행 창구 직원? 은행원이 되겠다. 애들 있나요, 요즘? 별로 없죠. 그 이유가 뭐예요? 저희 동네에도 은행이 한 3-4개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다 없어졌어요. 은행 가십니까? 옛날보다 거의 안 가시지 않아요? 맞죠? 다 휴대폰으로 다 이렇게 하고 젊은 애들은 현금도 안 갖고 다녀요. 없어요. 현금 자체가 없어요. 동전이 필요도 없는 거죠.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택시기사 옛날에 되게 좋았지 않아요? 개인 택시 하면 되게 부잣집이었었는데 지금은 또 힘들어요. 네, 맞죠? 네, 이런 우편물 배달, 성서, 영화관 직원 이런 것들, 전학교원. 네, 쭉 이렇게 보시면은 혹시 편의점 가보셨나요? 밤에 사람 있어요? 없는 곳 있습니다, 이제는. 네, 없는 곳 있습니다. 대학교에는 편의점에 사람이 낮에밖에 없어요. 밤에는 사람이 없어요.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세요? 내 신용카드를 딱 찍으면 정보가 딱 입력이 돼서 문이 자동으로 열려요. 이게 들어가요. 다 없어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 점원. 왜 없어지죠? 키오스크. 그거 혹시 보십니까? 개소리인가 보시나요? 개소리. 드라마, 개소리. SBS인가 하는 거. 할아버지들 이렇게 촌에서 나와서 하는 거. 햄버거 먹으러 갔다가 못 먹었죠. 그래서 어떤 꼬마가 어떻습니까? 초등학생 와갖고 띡띡띡 이렇게 누르니까 자동으로 뭡니까? 점원도 없는데 기계에서 햄버거 만들어서 또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갖고 갔어요. 그래서 걔한테 이제 야 가르쳐줘 그러니까 학원 가는데요. 학원 가버렸잖아요. 그거 못 먹었어요. 걔가. 그분들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고속도로 쪽에서 가보셨죠? 커피 누가 팔죠? 로봇이 팔아요. 로봇이 뚝뚝 누르면 기다리면 로봇이 만들어서 쭉 빼줘요. 근데 라떼는 지금은 안 되고 아메리카노만 사갈 수 있기 때문에 아메리카노만 이렇게 딱 만들어줘요. 라면 누가 끓이죠? 네, 비가 끓여요. 비가 끓여서 띡띡띡 이렇게 다 해줍니다. 앞으로는 거의 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힘든 일을 애들이 거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진짜 지금 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교사는 있나요? 교사 괜찮을까요? 교사? 저 괜찮은데요? 지금 기회예요. 네, 지금 인기 없어요. 네, 작년에 사유초 사건이라든지 여러 사건들이 많아서 지금 기회예요. 네, 좋은 점은 뭘까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방학이 굉장히 길어요. 네, 여름에 1달, 겨울에 2달. 저는 다시 태어나도 교사할 겁니다. 네, 너무 좋아요. 올해 교대 경쟁률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인기 없었잖아요. 교대 경쟁률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러니합니다. 최대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1, 2등급 애들이 합격을 했었는데 얘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 서울 갔다고 이제 다 가버리니까 3, 4등급 애들이 다 지원했어. 기회 다 해서. 최대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인기가 없는데 최대 경쟁률.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수능이죠. 현재 수능에 해당이 됩니다. 독서와 문학이 공통이고 화작과 언매 중 선택을 합니다. 일단은 뭐가 유리하냐면 언매가 조금 유리해 보입니다. 맞습니까? 네. 수학입니다. 수학 원투 확률과 통계는 누가 시험 치죠? 네? 네, 문과 애들 시험을 칩니다. 미적분 기하는 누가 칩니까? 이과 애들이 칩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경쟁자가 누구예요? 중학교 3학년 애들의 경쟁자가 누구예요? 수능의 경쟁자가? 아니, 고등학교 1학년이죠. 그럼 고등학교 1학년하고 중3하고 교육과정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걔들이 불리할까, 유리할까?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돼요, 오늘.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유리합니다. N수생이 유리합니다. 네,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중학교 애들도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기가 어렵다면 똑같이 갑니다. 이거예요. 구조 말씀을 드려볼게요, 나중에. 네, 그리고 영어는 영어 원투, 한국사 이렇게 치고요. 탐구는 최근에 어떤 경향이냐면 사회 하나, 과학 하나 치는 애들도 많아요. 사회 하나, 과학 하나. 왜냐하면 자연 계열에서도 과학을 안 치고 사회를 쳐도 되는 경우를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경북대 의예과 내년에 사탐을 쳐도 됩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다 문을 개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버리면 바탐은 어떻습니까? 바탐 필수로 한 곳은 대가대나 계대나 영남대는 바탐을 그대로 필수하고 있는데 점수를 맞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과목을 칩니다. 그리고 제2 외국 항모는 칩니까 안 칩니까? 서울대 인문만 칩니다. 알아두세요. 서울대 인문만 필수. 나머지는 반영도 안 합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학은 뭐가 유리하냐면 미적분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번에도 미적분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됐죠? 영어는 절대평가죠. 절대평가죠. 그러니까 N수행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나하고 경쟁은 하지 않아도 돼요. 난이도는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네. 왜 몰라요? 21년도에 코로나 터졌을 때죠. 21학년도니까 20년대 코로나 터졌잖아요. 그래서 애들 위로해주기 위해서 영어를 쉽게 출제했어요. 진짜. 이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1등급이 90점 이상이 12.6% 나왔어요. 22년 조금 안정됐죠. 반으로 줄었어요. 6.2%. 너무 어려운데 조금 쉽게 했어요. 7.8. 작년에 4.7. 근데 놀라지 마세요. 올해 6월 모평 있죠? 1.47 나왔습니다. 90점 이상. 난리가 났어요. 네, 저희 학교에도 1등급 맞은데 몇 명 안 돼요. 이 정도로. 네,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9월달에 어떻습니까? 또 너무 쉽게 출제했어요. 그럼 수능은 얼마 나올까요? 몰라요. 네, 그런 거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몰라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한 몇 퍼센트 정도는 6에서 한 7%라고 보시면 돼요. 6에서 한 7% 정도가 90점 이상의 1등급이 나온다. 이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이는 영어를 4등급 나와요. 걔는 영어를 완전히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3등급까지가 50%예요. 절대평가다 보니까 수험생 중에 3등급까지가 50%가 4등급 맞은 거예요. 영어 완전 못하는 거죠. 그럼 영어는 어떤 과목입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무조건 넣어야 되는 과목이에요. 맞죠? 이유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N생하고의 경쟁이 아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 네. 근데 영어를 공부를 또 잘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성적이 바로 올라가지가 않아요. 단어를 매일 20개씩 막 외운다고 성적이 샥샥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요. 그럼 남자애들은 수학을 왜 공부할까요? 수학을 왜 집중해서 공부할까요? 점수가 올라가요. 눈에 보여요, 이게. 근데 국어나 영어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공부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영어. 네, 영어에서 무조건 수동체제 등급을 무조건 80점 이상을 맞아줘야 돼. 2등급 딱 맞아버리면 딴거 3등급 이렇게 해도 이게 되게 푸근하거든요. 영어는 무조건 채워야 된다. 네. 아셨습니까? 매일매일 단어 외우고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 어머님하고 아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반팔 입으신 어머님 별도 있는데 무슨 약속하셨어요? 영어 공부해라 했어요? 아, 나 이런 게 진짜 내가 미안해요. 왜냐면 설명해 드리면 집에 가서 또 아들이 앉아봐 해서 막 잔소리 하니까. 네, 우리 아들 피곤하지, 지금. 되게 힘들 거야, 아마. 뭐 얘기하면, 야, 너 내가 그랬잖아. 이렇게 해버리면.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이것도 바뀌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중학교 3학년부터 어떻게 바뀌는지. 현재는 과탐이 등급이 가장 어렵다, 맞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은, 네, 되겠습니다. 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사진 찍으시고요. 1, 2학년 때 모의고사를 한 4번 정도 쳐요. 네, 4번 정도 쳐요. 성적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잘 나와요. 공부 안 해도 잘 나와요. 이유는?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네. 그리고 평범한 학군에서는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애들이 없어요. 어떨 때는 이 아이는 모의고사 치는 날이 쉬는 날이에요. 네. 그 전에 이제 그 쉬지 못한 것들이, 네, 바로 이제 기둥을 세운다고 아시죠? 쫙 세우고 충분히 잠을 자는 시간. 그래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 2학년 때 모의고사 성적은 내 성적이 아니다. 네. 특히 남학생들 모의고사가 한 2등급 쭉 나왔어요. 나의 내신은 3, 4등급이에요. 엄마 나 수능이야. 이렇게 비교해서 절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구조 아시겠죠? 1학년, 2학년 때는 학교마다 이렇게 준비하는 아이들이 좀 많이 달라요. 아무래도 학군이 좀 좋은 곳들은 수능으로 가려고 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조금 준비를 하는데 평범한 학교들은 거의 모의고사는 준비를 하지는 않는다. 그랬을 때 나의 성적은 이거는 나의 성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럼 제가 모의고사를 가지고 상담하는 그게 성적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3학년 올라가서 뭡니까? 6월 모평이라고 합니다. 9월 모평이라고 합니다. 수능입니다.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을 출제하거든요. 그럼 6월 달에 첫째 주 수요일, 목요일 날 시험을 딱 출제해서 아이들의 올해의 학력 수준을 봐요. 그럼 6월 달에는 쉽게 출제할까요? 어렵게 출제할까요? 학력 수준을 보기 위해서 어렵게 출제해요. 왜? 쉽게 출제해버리면 변별력 있는 아이들의 학력 수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월 모평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6월 모평 성적표를 아이들은 안 보여줘요. 이유는 처음 맞는 점수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엄마 나 준비 안 했어. 이때 그냥 졸려서 영어는 그냥 잤어. 이렇게 많이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6월 모평이에요. 그리고 보고 나서 9월 모평은 어떨까요? 수능하고 조금 가까우니까 또 너무 어렵게 출제하면 애들이 기를 확 죽이는 거잖아요. 약간 쉽게 출제해요. 아까 방송 보셨죠? 이번에는 사실은 변별력이 아예 없었습니다. 하나 틀리면 국어, 수학 하나 틀리면 1등급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6월 모평에는 79점이 1등급. 미적분 79점이 1등급. 이번은 97점이 1등급. 바뀌었어요. 79, 97 바뀌었어요. 네. 회원 이번에는 굉장히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너무 쉽게 출제해서 변별력을 잃었다. 그래서 우리 그 학생회장이거든요. 아까 그 인터뷰한 아이가. 네. 걔가 와서 우리 점수를 가려고 하는데 지금 변별력이 없어서 지금 난리 났다. 이 얘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또 뭐 또 강조했습니까? 일단 수능 최저 등급 맞춰서 수시로 가라. 이게 가장 쉽다. 이렇게 강조를 또 드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11월 달에 수능을 이렇게 친다. 그리고 저 같은 진학 전문가도 1학년, 2학년 모의고사는 어떻습니까? 상담을 하지 않아요. 대체적인 경력만 이렇게 보는 거지 요걸 가지고 어디 간다라고 상담을 하지 않는다.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학년은 모의고사를 치면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절대평가로 등급이 나와요. 1등급, 2등급밖에 안 나오고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수능 과목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이걸 또 공부 안 해도 돼요, 굳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모의고사를 해서 막 공부하는 애들도 거의 없어요. 그냥 구형수 위주로 하는 거죠. 1학년 때 같은 경우는. 그럼 구형수 위주로 관리를 한다. 등급은 크게 의미가 없다. 일반고 평가원 학군에서는 학평을 준비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 성적이 내 성적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1학년 같은 경우 모의고사를 언제부터 준비해야 돼요? 수능 최저 등급 마치려면서요.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1학년 겨울방학입니다. 1학년 겨울방학은 언제입니까? 12월 중순입니다.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방학은 아니지만 이때부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12월 중순부터 언제까지? 1월달 있잖아. 2월달 있잖아. 3월달에 내신 준비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 3개월 반이 돼요. 12월 중순, 1월, 2월, 3월에서 3개월 반이 돼요. 엄청난 기간이죠. 이때 뭐 해야 돼? 이때 뭐 해야 돼? 이거지. 어차피 2학년 올라가면 폭탄이에요. 2학년 올라가면 애들 건들지 마세요. 우리 학생들 건들지 마세요. 폭탄이에요, 폭탄. 이 내신 나오는 게 중요하고 내신 나오고 어려운 공부들이 쫙 깔려있는 게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네, 왜냐하면 수1 배웁니다. 수2 배웁니다. 이거 1학기 때 둘 다 배워요. 수원, 수2. 대부분의 학교들 1학기 때. 1학기 때. 어떤 학교는 수원 1학기 때 배우고 2학기 때 수2 배우는 학교가 있는데 대부분은 수원, 수2를 1학기 때 다 배워요. 수2는 거의 미적분이에요. 미적분의 기본들이 다 나와요. 되게 어려워요. 공부 자체가. 수원, 수2 배우죠? 2학기 때 뭐 배우죠? 확률과 통계 미적분에서 수학을 4과목이나 배워요. 여기다가 또 뭐 있습니까? 뭐 있어요? 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이걸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물리도 있고, 물리학도 있고, 화학도 있잖아요. 이거 다 공부해야 돼요.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2학년 공부가 폭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학년 딱 되면 어떨까요? 내신 나오는 게 또 없어요. 이게, 내신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이런 구조라서 고등학교 2학년이 가장 힘들어서 1학년 때, 1학년 겨울방학 동안에 이거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이거를 준비해야 되냐면 어차피 2학년 내신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과목들이 드디어 뭡니까? 수능 과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수능 과목에 해당이 되니까 약간 심화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모의고사 기출문제도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겨울방학이 가장 중요해요. 2학년 들어가기 전에.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선생님, 그럼 우리 아이는 중3인데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방학 때. 책도 없잖아요. 뭐 해야 될까요? 수학하십시오. 네, 수학은 무조건 얘가 역량이 되면, 저도 교사긴 하지만, 역량이 되면 일단 좀 땡겨놔야 돼요. 이유는 2학년 폭탄, 수원, 수투, 미적, 자연계들, 확통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과학까지 있는데. 맞죠? 네, 수학은 일단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좀, 근데 계속 많이 땡기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네,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땡겨주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학년 겨울방학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모의고사 기출문제와 같이 2학년부터는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수능 최저 등급도 맞출 수 있고 내신도 올라가요. 내신도 올라가요. 약간 어렵게 공부해야 내신도 쫙 이렇게 올라가요. 됐죠? 네. 자, 2학년들은 2학년 때 배우는 과목부터 수능 출제 과목이기 때문에 기출문제와 같이 내신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고 2학년 겨울방학 때는 완전히 나는 재수생이에요. 네, 재수생이에요. 2학년 겨울방학은 재수생이에요. 3학년 때 내신 나올 게 거의 없어요. 재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능에 완전히 올인을 해주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에서 공부하나요, 우리 아이들? 어디 가나요? 스카 가나요? 스카가 뭔지 아세요? 스터디 카페 가나요? 뭐 가서 열심히 하면 좋긴 한데 애들은 스카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이유는 나한테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고 싶을 때 자도 돼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나쁜 얘기입니다.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랍니다.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라. 네. 여러분 저기 그 헬스 하시는 분 계시죠? 1년씩 끊으시지 않으셨어요? 왜 1년씩 끊으셨어요? 나 할 거야. 뺄 거야. 네. 의지가 굉장히 가득합니다. 어제 가셨어요? 어제 왜 안 갔죠? 금요일이야. 토요일? 오늘은 주말이야. 이런 핑계들이 되게 많잖아요. 어른들도 다 똑같아요. 그럼 통제를 해주면 어떨까요? 통제를 해주면. 네, 가요. 근데 헬스장이 굉장히 비싸다. 어떨까요? 비싸다. 가요. 싸면. 안 가도 돼요, 이게. 그럼 재수생들은 어디서 공부할까요? 다 가요. 아침에 시간 내서 다 가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나가요. 이유는 통제받으러 가요. 어차피 나는 집에 있으면 작심삼일이다. 네, 몇 시간은 되지만 그 이유는 안 된다. 이건 거죠.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무조건 간다. 이건 거죠. 통제받으러 가는 거죠. 나쁜 뜻이기도 하긴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욕망을 이렇게 좀 누를 수가 없잖아요. 냉장고에 분명히 엄마가 어제 마카롱 사다 놨는데 나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이 욕망을 뿌리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통제받으러 가는 거예요. 예, 스카는 통제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저쪽에 잘생긴 남학생이 나를 쳐다본다면 약간 통제도 될 수 있긴 하지만 그런 걸 안 하니까 통제는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 있는 건 어떨까요? 되죠. 누가 있죠? 네, 깐깐한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부라고 하는 거는 시간을 주고 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셨어요? 나는 오늘 정말 열심히 할 거야. 처음에 앉아서 끝까지 가는 과목은 없습니다. 이거 확 지쳐버립니다. 1시간 공부하고 어떻습니까? 쉬는 시간, 1시간 공부하고 쉬는 시간. 이런 곳은 통제를 해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통제를 해주지 않는 곳은 안 됩니다.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되셨죠? 자, 입시 체제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느냐? 자, 고등학교 1학년까지 갑니다. 1학년까지. 그리고 중학생들도 여기에 중복되는 내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으로 가느냐, 정시 모집으로 가느냐. 우리 아이는 이번에 논술을 냈어요. 논술 전형에 지원했어요. 그럼 뭘로 가는 거예요? 수시로 가는 거예요. 수시. 네, 원서 접수는 끝났습니다. 언제 접수를 하냐면 9월 둘째 주, 9월 10일부터예요. 9월 10일부터 한 15일까지 원서 접수를 해요. 그러면 9월 초에는 뭐 치죠? 9월 모의평가를 치죠. 네, 치고 성적표는 안 나온 상태에서 원서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수시는 전부 다 9월 10일부터 한 15일 사이에 다 내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럼 그 다음에 면접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능 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정시는 수능으로 가는 거다. 그럼 우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뭘 준비를 할까요? 재학생들은? 수시에서 뭐? 요거죠.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을 같이 준비하는 거죠. 됐습니까? 때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기는 해요. 우리 아이는 정말 활동하기 싫어하고 뭐 이거 만들고 발표하려고 그러면 진짜 심장 터지고 못하는 아이다 그러면 종합은 어렵겠죠. 그럼 내신만 준비하는 애들이 있겠죠.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대학에서 아이들을 뽑고자 하는 인재는 누구냐면 여기에 있어요. 교과와 종합에 있어요. 교과와 종합의 공통점은 내신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내신 잘 따는 아이는 어떤 아이? 수업 시간에 일단은 네, 성실한 아이. 이 애들을 뽑고 싶은 거예요, 대학에서는. 재수, 삼수, 한례를 뽑고 싶은 게 아니라 학교에서 적응을 잘해서 성실한 아이를 뽑고 싶은 게 대학의 인재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수능 공부를 해서 재수, 삼수, 사수에서 점수가 막 올라갔어요? 이 아이를 뽑았어요? 이 아이는 그럼 우수한 아이인가요? 우수한 아이인가요? 모르죠. 우수할 수도 있고 점수만 올려서 운이기 때문에 우수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일단 제일 싫어하는 인재는 점수만 올려서 온 아이인데 점수라고 하는 거는 내신이 아니고 내신 어차피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집단 안에서 수능입니다. 수능의 점수만 올려서 온 아이를 대학에서는 제일 싫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수시 비율이 80%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다 준비를 해요. 그럼 교과 전형은 뭘까요?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의 등급이 똑같습니다. 1과 5까지 똑같습니다. 이게 교과 전형이에요. 누가 유리할까요? 평범한 학군이 제일 유리하겠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 누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어디서 왔어요? 네, 이상하게 학군이 좀 좋은 데서 온 애들이 좀 있어요. 그런 이유가 바로 이건 거죠. 네. 종합은 뭡니까? 내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활동을 많이 한 아이들. 이게 엄청난 실력자죠, 사실은. 이런 아이를 뽑고 싶은 게 바로 종합전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교과전형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 여학생, 네, 여고생입니다. 2.0입니다, 내신이. 자, 우리 여기 친구 2.5등급입니다. 교과전형에서는 누가 합격하죠? 2.0이 무조건 합격합니다. 이유는 내신 전국 다 똑같으니까 누가 채점하죠? 컴퓨터가 채점해요. 그 이 학생이 무조건 합격이에요. 종합전형은 얘가 합격할까요? 얘가 합격할까요? 모르죠. 누가 활동이 더 많은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게 바로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고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 학생은 2등급, 이 학생은 5등급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누가 합격하죠? 이건 그냥 2등급이 합격해요. 뭔지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내신 성적은 중요합니까? 중요하다. 중요하다. 너무 많이 내신 성적이 벌어지면 일단은 합격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수능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으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아셨어요? 네. 학군이 좋은 것도 요즘은 N수생의 비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준비해요. 근데 이게 준비는 안 돼요. 교과는. 학군이 좋은 곳은 이게 준비가 아예 안 돼요. 내신 받기가 어려우니까. 요거만 준비하는 거죠, 요거만. 네, 지금은 이런 분위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시는 6회, 정시는 3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합격이에요. 333 안 나올 수가 없잖아. 맞죠? 네, 이런 거죠. 네, 성균관대 1등급 후반까지. 네, 한양대부터 마찬가지 1등급 중반에서 후반까지 정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중앙대까지. 자, 여기도 거의 교과 100이죠. 네, 여기서부터는 2등급 초에서 2등급 중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2등급 중반 때 정도 하면 일단 서울은 나하게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되셨죠? 네. 그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교과전형의 우리 지역입니다. 경북대는 인문은 2개 합이 6, 공대는 수학 포함 2개 6. 2개 6 한번 해보세요. 영어 3, 수학 3 하면 되겠죠. 맞죠? 네. 그 다음에 그냥 이거 인문은 2개 6 하면 수학 싫으면 영어 3, 탐구 하나 3 하든지 국어 하나 3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애들이 못 맞춰요, 잘. 이유는 준비를 안 해요. 준비를 안 해서 하면 다 돼요. 이 정도는 괜찮거든요. 3등급은 몇 %죠? 23% 안에 들면 되니까. 2등급은 어려워요. 11%니까. 근데 3등급은 괜찮거든요. 23%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산대는 인문 굉장히 씁니다. 인문 2개 4. 엄청 세죠. 네. 그리고 자예는 수학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수학 포함 2개 5등급.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충남대 아시나요? 대전에 있는 충남대. 그러니까 경북대, 부산대 못 들어가면 애들이 충남대를 많이 가요. 네, 여기는 수능 최저 등급이 합 11, 3개 11, 3개 11, 3개 11 하면 3, 4, 4 이렇게 맞히면 돼요. 어렵진 않죠. 네, 이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신으로만 보지 않고 생활기록부를 약간 보는 대학이 있어요. 이게 다예요. 네. 교과 80, 70 정도에다가 우리는 생활기록부를 일단 무조건 반영하겠다 하는 대학들이 고려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한양대.
네, 요 전형이 생활기록부도 같이 반영하는 대학이긴 하지만 교과 점수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된다. 교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학을 제가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교과 전형의 특징은 얘가 몇 점이다 그러면 어디는 들어가는 게 확실하게 나와요. 굉장히 안정적이죠. 네, 2.5면은 6군데 내니까 여기 이렇게 내면은 무조건 이 군데 한 군데는 합격을 하겠다라는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지원 전형이다. 맞습니까? 맞죠? 네, 교과 강좌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수능 최저 등급이 중요하다. 경쟁률이 또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왜 안 높을까요? 작년에 입결이 딱 있으니까 안 되는 애들 거의 내진 않거든요. 그래, 예. 그리고 우리 애는 내신 좋으니까 뭐까지 준비해버리면 돼요? 종합까지 준비해버리면 더 좋은 대학에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재수를 할 경우도 내신 좋은 애들은 다 뭡니까? 수시에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내신으로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매력이죠, 사실은. 네, 이런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 등급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있으면 이걸 맞추면 뭘로 선발하는 거죠? 학교 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소개서는 과학기술원만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어디예요? 1위가 카이스트, 대전에 2위가 지스트, 광주과기원, 광주에 있습니다. 3위가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디지스트,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4위가 울산에 있는 유니스트. 여기는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 4년제 대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만 보고 선발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면접을 살짝 보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1순위, 2순위. 생활기록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생활기록부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전형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그러면 중학교 3학년부터는 이 종합전형은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가고요.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네, 고교학점 되기 때문에. 네, 그 종합전형. 일단은 지금은 누가 유리한, 대학을 갈 때 누가 유리하냐면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아이, 수업 시간에 발표 잘하는 아이, 동아리 활동을 잘하는 아이, 네, 활동적이고 뭔가 만들어도 똑똑 만들어도 발표하고 자기 의견 얘기하고 이런 애들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대학을 굉장히 잘 가요, 그런 애들이.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종합전형의 특징은 본인의 성적에 대비 진학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전형이다. 네, 이거 특징이에요. 상위권 대학에서 많이 선발해요. 내신 성적 중요하죠? 제가 오늘 교육과정 또 얘기를 해드릴 거거든요. 교육과정 선택 중요하죠? 생활기록부에 뭐가 또 중요해요? 특기사항 중요하죠. 됐죠? 그러면 생활기록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탐구력이에요. 탐구력. 수업 시간에 배우다가 뭐가 궁금했지? 조사해서 발표하는 거.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런 탐구력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네, 이거 오타 났습니다. 대부분 수능 최저 등급이 없다.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한양대, 서울시립대, 홍익대밖에 없다. 우리 지역은 경북대 반쪽 있다. 나머지 반쪽은 수능 최저 등급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선발하냐면 아까는 교과 100이었죠. 지금 뭘로 나왔어요? 학생부 100이라고 나왔어요. 학생부는 뭐예요? 학교 생활 기록부. 생기부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생기부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생기부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을 쓰지 않아요. 학생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셨습니까? 학생부로 통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부입니다. 학생부. 이렇게 선발하는 거죠. 서울대가 전국의 의예과 중에 최저 등급이 가장 낮은 곳이 어딜까요? 서울대 의예과입니다. 네, 3합7. 서울대 의예과가 3합7. 우리 적에는 계명대는 3합3. 111. 서울대 의대는 3합7. 223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종합전형의 특징은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다. 이런 거죠. 생활기록부에 다 달라지는 거예요. 네. 연세대 2합4, 2합5, 고려대 4합8 이렇게 됩니다. 자, 성적은 이 정도 될 거예요. 서울대는 1등급 중반대까지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고 고려대는 3등급, 2등급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유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너무 세다.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세면 성적이 떨어집니다. 약하면 성적이 올라갑니다.
되셨어요? 자, 이런 구조에 해당이 된다. 네, 1등급 후반까지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서강대, 성균관대 이런 데 보세요. 면접도 없지, 수능 체제도 없지, 생활기록부 제출 끝. 이렇습니다. 생활기록부만 제출 딱 하면 끝이에요, 그냥. 이런 데는 점수가 높게 형성이 돼요. 수능 체제도 없고 면접도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서강대, 성균관대 이런 곳은 점수가 2등급 초반까지는 나와줘야 돼, 내신이. 그러면서 생활기록부가 관리가 된 아이들이 뽑는 그런 학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죠? 네. 이화여대 2등급 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저 등급이 유일하게 걸려 있어요. 여대 중에 이화여대가 인문은 3합 6 굉장히 높은 거죠. 2 서울대보다 더 높은 거죠. 서울대가 3합 7인데 네. 3합 6 자연은 수학 포함 2개 5등급 하면 2등급 때까지 3등급 초반까지도 다 지원할 수 있는 곳이 이화여대다. 그 이유는 여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수능 최저 등급이 까다롭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성적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럼 이런 곳은 중앙대, 경희대 이런 곳은 몇 점 될까요? 높을까요, 낮을까요? 네, 성적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게 형성이 되겠죠. 이유는 최저가 없어서 이런 곳은 2.5등급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종합전형으로 한 2.5등급 정도는 충분히 지원하고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 10위권에서 한 20위권에 있는 동국대, 홍익대, 숙대, 서울과기대, 세종대, 숭실대까지는 3등급 이내. 교과전형은 한 2.5에 5 정도에 끊기거든요. 네, 종합전형은 3점 초까지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신 굉장히 중요하죠. 네.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 곳을 제가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네, 수능 최저 등급이고요. 필요하신 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면 한양대, 서울시립대, 경북대, 충북대 이렇게 수능 최저 등급이 있고 나머지 대학은 오히려 수능 최저 등급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는 수능 공부 못한다 하는 아이들은 종합전형 준비하세요. 수능 정말 우리 아이는 안 된다. 이런 아이들은 학교 내신하고 활동만 해도 일단 대학을 충분히 잘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교과전형이거든요. 우리 저기는 경북대 교과전형이 잘 안 보이시죠? 몇 등급에 끊기는 것 같아요? 나중에 바로 홈페이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몇 등급에 끊기는 것 같아요? 경북대는 교과전형이 내신으로 가는 거? 2등급, 3등급이에요, 사실은. 2등급, 3등급 초반. 정말 애들이 선호하지 않는 거는 3등급 후반 이렇게 돼요. 네, 생각보다 들어가기가 어떻습니까? 쉬운 거는 아니에요.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오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되게 쉬워지긴 했죠. 옛날에는 3 자체가 없었거든요. 학령이가 조금 많을 때는. 근데 지금 없으니까 2등급, 3등급 하는 애들은 경북대는 내신 성적으로도 들어가요. 네, 이렇게 보이시죠? 네, 지역인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비교해 드릴 것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종합전형이에요. 종합전형에서 아까 교과전형에서 2등급, 3등급 애들이 들어가는데 종합전형에서 몇 등급이 들어가죠? 네, 3등급, 4등급, 5등급까지 초반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저기에는 경북대가. 생활기록부가 되게 좋아야 되는 거죠. 아셨죠? 종합전형은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이 정도로.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이 많이 나죠? 여기도 마찬가지 4등급 때까지 들어가는 거죠. 네, 매력 있어요. 네, 저희 셋째 딸도 내신이 조금 안 나왔고 종합전형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경희대 한번 볼까요? 그럼 경희대는 어떤 위치죠?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 그래도 한 8위 정도 굉장히 우수한 대학이죠. 그럼 내신 성적은 얼마 형성이 될까요? 이렇게. 거의 2등급 안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1.8, 1.9 이렇게 형성이 되는구나. 맞죠? 그럼 2등급 초반 되는 얘는 합격한다고 보장이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럴 경우는 종합전형이에요. 보세요. 차이 나나요?
네, 서울에 있는 8위권에 있는 대학의 경희대도 교과전형하고 종합전형이 차이가 나요. 이렇게. 매력이 있죠. 내신이 조금 떨어져도 생활로 관리를 잘하고 하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종합전형은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어컨 조금 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에 좀 더워서. 자, 우리 아이는 그럼 4등급, 5등급 나온다. 그럼 어디 보내실래요? 4등급, 5등급 나온다. 목표 어디예요? 목표. 가고 싶은데 말고 목표 어디예요? 네? 그래도 우리 저기는 경북대잖아요. 4등급, 5등급 나오면 경북대들하고 굉장히 잘 보낸 거예요, 사실은. 맞죠? 자, 그럼 평가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4등급, 5등급이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점수 보셨잖아요.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는 쪽으로 해야 되겠죠. 그럼 평가 방법 한번 보세요. 종합전형은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평가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 학업 역량은 뭐라고 생각해요? 내신 성적이라고 생각이 들죠? 아닙니다. 내신 성적도 포함이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학업 역량, 학업 성취도는 뭡니까? 성적이죠. 근데 태도도 있고요. 요즘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탐구력이에요. 내신이 아니라 탐구력이에요. 됐어요? 그럼 진로와 관련된 활동. 너 저기 간호과 가려고 하는데 생명과학 이수했니? 이수했어 안 했어? 안 했네? 너는 우리 학교에 준비한 아이는 아니야. 이런 거죠. 네. 진로와 관련된 활동 많이 했어? 안 했네. 너는 저기 간호과가 아니라 행정학과 준비했네. 그거 우리 학교 안 맞다. 이런 거죠. 되셨어요? 그다음 공동체 역량, 봉사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동체 역량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평가해요. 적용 한번 해볼게요. 자, 경북대학교 일반 학생 종합전형입니다. 일반 학생 종합, 지역인재 종합전형이 있고 일반 학생 종합전형이 있는데 일반 학생 종합전형이 한 2배 이상 선발해요. 자, 평가 한번 볼게요. 30, 50, 20인데 여기에 학업 역량에 경북대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내신을 안 보기로 했습니다. 내신을 가리고 평가합니다. 내신을 가립니다. 근데 내신은 가리는데 그 옆에 무슨 과목을 배웠느냐 볼까요 안 볼까요? 완전 중요하게 봅니다. 얘는 전자공학과 갈래예요. 물리학을 안 했어요. 그럼 얘가 내신이 아무리 좋더라도 어떻습니까? 합격할 가능성은 종합에서는 없어요. 이런 거죠. 미적분도 안 들었어요. 그냥 확동했어요. 이게 안 뽑아줘요, 이런 애는. 뭔지 아시겠죠? 그럼 교육과정을 아주 철저하게 보는데 내신은 가리고 평가해요. 그러니까 아까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3등급, 4등급, 5등급이 합격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신을 가리고 평가해서 나중에 합격한 아이들을 내신이랑 다 조사해서 평균을 냈더니 아까 그 자료가 나온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럼 우리 아이가 4등급, 5등급인데 활동하기도 굉장히 좋아하고 진로 같은 것만 약간 좀 잘 풀어주면은 되게 잘할 것 같다. 그런 아이들은 종합전형 무조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보셨잖아요. 아셨어요? 네. 성적 안 들어갑니다. 여기 보세요. 전공 관련되어 있는 교과 이수 정도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죠. 완전 중요하죠. 15% 중요하죠. 그럼 내가 가려고 하는 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교육과정을 선택해서 들어줘야 돼요. 듣지 않아도 편한 것만 하고 그다음 내신 잘 받을 수 있는 것만 삐삐삐 돌아간다면 걔는 교과전형이 맞는 아이예요. 되셨어요? 네. 교육과정을 나의 진로에 맞게 선택하는 것은 종합전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경북대 학생부 종합전형 4등급, 5등급 준비 가능합니다. 합격합니다. 네, 제가 지금 말고 고전에 있는 학교에서 5.5등급 학생이 컴퓨터 공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컴퓨터 공학과는 2.2에 끊겨요. 내신으로 보는 거는 5.5등급이 합격을 했어요.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생활과 과목 선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게 신설이 됐어요. 학교 폭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 폭력 딱 해서 신고 당했다. 경찰관 입회하에 여기에 다 적혀요. 이제 인생 끝이에요. 거의 지워지지도 않아요. 한 항목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뭘까요?
준비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준비해야 되는 내용. 생활기록부를 평가를 할 때 빨간색만 평가를 합니다. 나머지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4번, 5번이 있다면 학교폭력 관련되어 있는 사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가 안 합니다. 무조건 탈락입니다. 아셨어요? 평가 안 합니다. 탈락입니다. 정시로 있잖아요. 수능 쳐서 우리 학교는 학교폭력 있는 학생은 정시로도 지원 자격을 제한한다. 이런 학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정시로도 못 가요, 이제는. 학교폭력은 나쁜 거기 때문에. 자,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특기사항은 뭘까요? 특기사항? 네, 전학입니다. 전학. 우리 아이가 1학년 때 4등급이 나왔어요. 내신 조금 더 잘 받는 곳으로 전학하고 싶다. 저쪽 갔어요. 2등급 나왔어요. 종합전형에서 뽑아줄까? 안 뽑아줄까요? 안 뽑아줘요. 얘는 교과전형 내면 됩니다. 그럼 4, 2하면 평균이 몇이에요? 3등급이겠죠? 그걸로 교과전형 그냥 가면 돼요. 종합에서는 안 뽑아줍니다. 근데 대구에 있다가 부산으로 갔어요. 얘를 뽑아줄까? 안 뽑아줄까요? 뽑아줍니다. 이건 뭡니까? 거의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모님 어떤 사정에 의해서 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구 안에서 붙고 있다가 중부로 간다. 뽑아줄까? 안 뽑아줄까요? 네, 안 뽑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겁니다. 학교 선택을 딱 해서 계속 다니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거의 6번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동 공지.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이거, 네. 교과 성적과 세특 들어보셨죠? 네. 과목당 500자씩 적히는 세특.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독서 활동은 6번과 7번 안에 포함을 시켜서 활동해야 돼요. 네. 독서 활동 중요해요. 네. 여기는 반영이 안 되는데, 6번과 7번에 포함을 시켜서 활동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담임 선생님이 2학년까지만 반영이 됩니다. 유일하게 3학년 자료가 반영이 안 돼요. 1학년, 2학년 자료만 반영이 되는 내용이 바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8번까지 있었는데 이제는 1학년부터는 9번까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 체크 되셨죠? 네, 됐습니다. 자, 양식은 이렇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 동, 진로 있고 봉사활동은 실적만 이렇게 올라간다. 그것도 교내 실적만 올라간다. 그럼 여기다 중요한 것은 시간도 아니고 시간은 평가 안 해요. 평가 안 해요. 요거 특기사항 500자, 700자 요게 평가가 된다. 네.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 뭐 하래요. 무슨 활동 나왔대요.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선생님 이거 생활기록부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 물어봐 줘야 돼요. 대학교에서 한 거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냥 나한테 그냥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냥. 도움이 되는 거지 생활기록부는 안 들어가요. 뭔지 아시겠죠? 그럼 교육청이나 학교 단위에서 이루어진 거는 다 들어가는데 우리 학생 입장에서는 이게 교육청에서 왔는지 대학에서 왔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럴 때는 요거는 생활기록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학교에서. 요거는 그냥 너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생활기록부 들어가지 않아 하면 본인이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뭔지 아셨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이렇게 됩니다. 학점 수로 바뀌었습니다. 2학년부터는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표준편차 굉장히 중요해요. 표준편차, 성취도, 석차 등급 이렇게 나옵니다. 밑에 개인별 세특이 다 500자씩으로 다 적힙니다. 현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석차 등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석차 등급. 그 다음에 종합전형을 평가할 때는 표준편차가 나오면 무슨 뜻이냐면 얘는 2등급을 받았어요. 그럼 표준편차가 있으면 얘는 2등급에서 문을 연 학생이네, 뒤에 학생이네를 판단해요. 표준편차가 있으면. 아시겠죠? 그럼 얘는 문을 연 아이는 교과전형에서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문을 열어도 얘는 2등급은 2등급이에요. 교과전형은. 맞잖아요. 그냥 숫자로만 그냥 계산하니까. 종합전형에서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도움 돼요. 네, 경북대도 이 문 연 애들은 1등급으로 취급을 해서 평가를 해줍니다. 되셨습니까? 네. 이게 표준편차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수업 시간에 교과 활동은 어떤 거 했지, 어떤 거 했지를 다 살펴봐요. 네.
중요하겠죠? 5번, 6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상경계열입니다. 상경계열. 상경계열은 무슨 과였죠? 대표적인 게 경영학과, 경제학과 이런 과들이 있잖아요. 무역학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과목은 뭘까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나 무역학과 갔을 때 어떤 아이가 대학 공부를 잘할까요? 수학을 좀 잘하는 아이가 훨씬 더 잘하겠죠. 특히 경제학과는 더 그렇겠죠. 그래서 인문인데 수학을 많이 보는 학과가 1순위가 경제학과입니다. 두 번째는 경영학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한 게 빨간색이 뭐예요? 수학이죠. 수학원, 수학부, 미적분, 학통, 기하, 경제, 수학. 경영경제는 인문계열인데 선생님 미적분 들어야 돼요? 들으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작년에 대구고등학교 2.8등급 미적분 들었습니다. 서울대 1차 합격했습니다. 2배수인데 1차 합격했습니다. 최종은 떨어졌죠. 그럼 1차 서류에서 생각해보면 얘를 왜 뽑아줬죠? 얘는 인문인데 미적분 했으면 내신 되게 손해를 많이 볼 거 아니에요. 내신도 손해를 많이 보는데 도전해서 등급을 받은 거예요. 3등급을 받았어요. 그래도. 그러다 얘는 도대체 어떤 아이인가 해서 보고 싶어서 1단계를 뽑아준 거죠.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사회, 취업업, 사회문화, 사회문제탐구. 그러면 우리 아이가 경영학과에 종합전형으로 내려고 한다. 맞죠? 내신의 분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수학하고 사회 내신이 높으면 괜찮아요. 나머지 다 3등급인데 수학하고 이러한 과목이 2등급이다 그러면 얘가 적합한 아이예요. 자, 거꾸로 나머지는 다 2등급인데 수학 3, 사회 3이에요. 누가 더 유리할까요? 전자가 유리하겠죠. 수학이 탐구 이 한 해가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종합전형에서는. 이해됐습니까? 그럼 우리 학과에 와서 공부를 잘한 아이를 뽑는 게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교육계열로 가볼게요. 그럼 이때 교육계열이란 유아교육, 특수교육, 초등교육해서 어떤 과목이냐면 모든 과목이 중요한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이 없고요. 사회, 과학, 체육, 생활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잘한 아이를 유리하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어교육과 없습니다. 국어교육과는 뭘 잘하면 좋을까요? 국어 성적이 굉장히 좋은 아이를 선발하려고 하겠죠.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는 초등교육, 특수교육, 유아교육이니까 좀 어린 아이들, 맞죠? 은미책 뭐 이런 것도 다 이게 중요하게 보는 그런 학과들이 바로 이런 학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 간호 쪽으로 갈 애들 되게 많겠죠.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보건 간호 쪽은 국영수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직업윤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 돌아가는 것도 잘 알아야 되겠죠. 사회 문화, 생활과 윤리. 그 다음에 과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학 2개를 뽑아라 그러면 무슨 과목일까요? 생명과 화학입니다. 그리고 3학년 때 뭐 배웁니까? 생명과학 2, 화학 2 이거를 이수해야 하면 어떻습니까? 종합전형에서는 유리하다. 선생님 우리 애는 인문으로 갈 거예요. 인문으로 가서 간호과를 갈 거예요. 이런 애 있잖아요. 이유는 수학 미적분도 하기 싫고 과학도 이제 뭐 물리학 이런 것도 이제 하기 싫은 애예요. 맞죠? 그러면 인문으로 가서 간호과를 지원한다면 뭐는 반드시 들어줘야 될까요? 생명과학을 들어줘야 됩니다. 생명과학은 들어서 내신을 따줘야 돼요. 이걸. 아셨죠? 나머지는 수학이나 사회 다 인문적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거기서 되게 우수하다 그러면 걔는 뽑히기는 합니다. 네, 됐습니까? 네, 됐죠? 네, 교양 과목으로 보건, 심리학 같은 거 들어주면 좋겠죠. 보건하고 심리학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다 열립니다. 네, 교육학까지 다 열립니다. 이런 거는.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죠. 공학인데 무슨 공학이냐면 이거 뭡니까? 순수 공대죠. 순수 공대. 우리가 얘기하는 순수 공대.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수학, 과학이 중요하겠죠. 그럼 수학에서 어떤 거? 기하까지. 맞죠? 네, 그 미적분 반드시 들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학에서 2개를 선택해라 그러면 뭘까요? 물리학, 화학입니다. 자, 화학은 물리학을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공대에서는.
재료니까. 재료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휴대폰 만들 때도 이 디스플레이 뭐가 중요해요, 이게? 화학 재료잖아요, 재료. 아셨죠? 물리학과 화학은 무조건 따라가줘야 돼요. 그럼 3학년 때는 뭐 들어야 돼요? 물리 2, 화 2는 이수를 해줘야 된다. 나머지 뭐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은 뭐 하든 말든 너는 네가 알아서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수학, 물리학, 화학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안 지키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이유는 뭘까요? 물리학 우리 학교에 30명밖에 안 돼요. 나 이거 했다가 내신 6등급 나오면 어떻게 해요? 회사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종합전형에서는 굉장히 불리해요. 그럼 얘는 뭐까지 고민을 하는 거죠? 교과전형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교과전형에서 이 물리학 안 하고 그냥 갈까? 물리학해서 종합전형으로 같이 갈까? 이걸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거의 어떻게 되냐면 집단수가 작아지면 어차피 내신 받기는 어려우니까 이거를 버리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럼 3학년 때 담임선생님하고 상담 득 하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전기공학과 가려고 그러는데 물리학 왜 안 했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다 사정이 다 있기는 한데. 네, 이런 경향을 띠고요. 특히 물리학을 하게 되면 모든 과가 다 지원이 가능해요. 남학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남녀공학이나 여자학교 같은 경우는 물리학을 선택한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좁아요. 작아요. 작으니까 내신 받기 어려우니까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없어지기도 하고 소인수로 되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나타나는 게 바로 물리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학은 다 열립니다. 물리학이 안 열리는 경우는 남학생이 없는 학교가 이제 물리학이 안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행정, 경찰행정, 법 쪽 가려고 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이쪽은 순수 인문으로 가도 됩니다. 자, 인문 수학입니다. 인문 수학. 자연계 수학 아예 안 해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사회가 되게 중요하겠죠. 정법, 정치와 법, 그 다음에 사회 문화, 사회 문제 탐구 이런 과목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합전형은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전지라고 되네. 전기전자공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이다. 그럼 공통점이 뭡니까? 순수 공대다. 그럼 무슨 과목이 중요할까요? 수학이 중요하겠죠. 관련되어 있는 활동을 제가 정리 한번 해봤는데 생활기록부는 어떤 식으로 꾸미는 게 수학 개념을 이용해서 공학에 적용되는 그런 원리들을 탐구하는 활동을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물리학이죠. 물리학 실험, 원리 탐구, 수학과 융합한 관련되어 있는 활동, 화학 중요하겠죠. 화학 실험. 그리고 요즘은 경영학과도 마찬가지 모든 학과들이 다 뭐하고 연계가 되어 있냐면 요거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컴퓨터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는 학과들이 거의 없어요. 컴퓨터 관련된 활동을 조금 더 해주고 그 다음에 독서라고 하는 거는 수학 관련되어 있는 독서, 물리학 관련된 독서를 많이 해서 채점과 창의적 활동에 녹여내는 가장 좋은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전자공학과에 가기 위해서 우리 현재 전자공학과 유명한 뭡니까 그거 진로에 관련되어 있는 건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수학, 물리학 활동을 그냥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교과서에서 나온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지 진로에만 막 맞춰갖고 하는 거는 우수한 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기본은 뭐냐면 수학을 배우다가 이런 개념이 나왔는데 이 개념을 탐구 한번 해보자. 전자와 전기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학 자체의 개념을 가지고 확장하는 활동이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런 애들이 대학 가면 어차피 수학 좋아하고 잘하겠죠. 그러다 보면 전자공학과 수업도 잘 따라갈 수 있겠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수학하고 물리학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해주면 전기 전자공학과가 준비가 되는 거지 전기에 무슨 진로에 나와 있는 그런 걸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계약학과예요. 계약학과 아시죠? 등록금이 없어요. 키워줘요.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국방부, LG 디스플레이 이런 데로 가는 학과도 매력이 있죠. 네. 들어가면 공부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 기업에 바로 데려가야 되니까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그리고 해외 연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저는 되게 매력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런 데 가야 되는데 요즘은 다 의학계로 다
빠져버리니까 약간의 아쉬움은 있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성균관대, 고려대, 연세대, 그다음 한양대, 서강대, 우리 지역에 경북대 있죠. 포스텍, 이런 데도 다 만들어졌어요. 과학기술원 같은 데도 지금 반도체와 관련된 학과들이 다 만들어졌다. 네, 경북대 모바일공학과, 삼성전자. 성균관대 뭐 공대 가서 뭐 삼성전자 들어가나 경북대 모바일 나와서 여기 들어가나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네, 포스텍 이런 데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 다 데리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뉴스인가? 삼성전자가 어디에 추월을 당했어요? SK 하이닉스 맞죠? 이거 대단한 거 아시죠? SK 하이닉스 어딘지 아시나요? 고속도로 쭉 타고 가다 보면은 그 뭡니까? 예, 그 고속도로 중에 성같이 막 돼 있는 곳 있잖아요. 규모가 상당해요. 엄청나요. 버스를 타고 뭐 진짜 몇십 분을 돌아야 다 돌 정도로 규모가 엄청난 SK 하이닉스. 옛날에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 현대였죠. 네, 현대에서 이제 SK로 바뀐 거죠, 이게. 네, 대단합니다, 이게. SK 하이닉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편 내용입니다. 자, 25년이 누굽니까? 25년이 누굽니까?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5단계 평가를 한다. 이 뜻입니다. 5단계 평가를 한다. 25년 1학년부터 5단계 평가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점으로 바뀌었고요. 무조건 학점을 따야만 졸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수업 일수만 채우면 졸업이 돼요. 3분의 2 이상만 나오면 졸업이 되는데 이제부터는 어떻습니까? 내년부터는 학점을 따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켜줍니다. 이런 제도가 내년 중3부터 바로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제도입니다. 학점을 대학교 같이 취득을 해야만 졸업이 되는 그런 과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이 이거죠. 첫 번째가 뭡니까? 중3부터 적용이 된다. 2028학년도 입시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공정성 때문에 바뀌었다. 수능도 공정해야 된다. 내신도 공정해야 된다. 수능도 공정하고 내신도 공정해야 된다. 네, 고교 내신 공정해야 된다. 또 평가 방식은 서술식으로 출제한다. 논술식으로 출제한다. 이게 되게 많아요. 수능은 공정하고 인문, 자연 똑같은 시험을 친다. 이게 바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재수하면 중학교 3학년 애들보다 더 유리해지는 거예요. 수능에서 더 유리해져요. 네, 왜? 통합수능입니다. 통합수능. 네. 이 뜻이 뭐냐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1학년, 2학년, 3학년 전부 다 내신이 다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신이 다 나온다. 현재는 3학년 때 추과목 같은 거 있죠. 내신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배우는 과목은 거의 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빼고. 요건 표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 나온다. 그 다음에 이게 가장 획기적이었죠. 9등급에서 몇 등급으로 됩니까? 5등급으로 바뀐다. 그럼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뀐다는 딱 느낌은 뭡니까? 많이 잘라주지 못하네 이거잖아요. 많이 잘라주지 못하네. 많이 잘라주지 못한다는 얘기는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거 빼고 이거하고 이거 똑같아요. 네, 그 다음에 학교 내신은 이렇게 사고력, 문제 해결력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이런 식 오지선다를 줄이고 논술식, 서술식으로 평가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해보죠. 4%, 11%, 23%가 누적으로 쭉 해서 9등급까지 했던 게 네, 이거는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1등급 몇 %까지? 10%까지예요. 이렇게. 어머니, 우리 아들이 지금 전교 1등이에요. 전교 1등이면 4% 하다가 10%로 바뀌었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전교 1등이에요. 안 좋죠? 왜 안 좋아요? 아이고 4% 할 때 1등급 나오는데 10%까지 1등 해버리면 우리 애는 도대체 뭐야? 10% 똑같이 보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 봤을 때 최상위권 애들은 어떨까요? 싫어해요. 딱 10% 걸린 애들은 원래 다 2등급이었는데 아우 땡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격이 굉장히 넓어져 버려요. 그래서 거의 2등급까지가 1등급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2등급은 거의 4등급까지. 네, 4등급까지가 34%, 40% 이렇게. 4등급까지가 뭐가 되냐면 2등급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3등급 못 맞는 아이들은 진짜 좀 그렇기는 해요. 3등급 몇 퍼센트냐면 66%까지가 3등급. 66%까지. 네. 그 과거에 이런 아이들 지나서 6등급까지. 이거 표가 조금 잘못됐네요. 네. 이렇게 변별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아이들을 선발하는 방법을 만들지를 못했어요. 지금 만들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는 무조건 갑니다. 뭡니까?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은 무조건 갑니다. 네. 자, 그러면 평가는 이렇게 되거든요. 5등급제로 다 나와요. 이겁니다. 표준 편차가 안 나와요. 자, 우리 아이는 10% 안에 들긴 들었는데 표준 편차가 딱 나와 있으면 얘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근데 표준 편차를 안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1등 하는 애랑 10% 간간히 든 애랑 어떻습니까? 같아요. 이거 어렵죠? 네, 대학에다 우수한 아이를 뽑아야 되는데 표준 편차를 제공 안 하니까 그냥 같은 1등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위권 애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됐습니까? 네. 성적표 보여드릴게요. 성적표 이래요.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보세요. 국어 수학. 4학점이네. 얘는 91점 맞았고 평균은 75점인데 표준 편차가 15점 이내. 15점 이내. 얘는 A를 맞았고 159명 중에 2등급을 받았네. 맞죠? 자, 여기입니다. 국어, 문학, 4에서 여기 비율이 쭉 이렇게 나와요. 1등급이에요. 그럼 얘는 몇 퍼센트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10% 안에 들었는데 위치는 몰라요. 얘는 위치 알아요. 네, 얘는 2등급을 받았지만 표준 편차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계산하면은 2등급이 어디 위치인지 알아요. 아셨죠? 근데 여기는 표준 편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10%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 뺏긴 없어요.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바뀐 것 같긴 하지만 의미는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은. 네,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A는 25.5%. 그럼 대학에서는 1등급을 가지고 A 이거 비율을 나눠갖고 또 어떤 식을 만들어서 할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어차피 대학은 어차피 우수한 아이를 선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숫자는 어떻습니까? 거의 1, 2, 3 안에 다 형성이 될 거잖아요. 맞죠? 66%까지가 3등급이니까 1, 2, 3에 다 그냥 1, 2, 3. 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다 일을 하다가 한기가 2 딱 나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1 쫙 나오다 한기 2 딱 나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네? 아니 10% 1등급 맞는 애 엄청나게 많겠죠. 올 1 맞는 애들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우리 애는 1 나오다가 2 하나 딱 나왔어요. 어떨까요? 좌절감이 이게 장난이 아니겠죠. 이게. 그리고 의대 점수는 몇 나올까요? 1.0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1.0이에요. 그냥 1.0 그냥 1.0 하나 이딱 나오면 얘는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육과정이에요.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이 되는 교육과정은 딱 나왔고요. 빨간색은 뭘까요? 수능 과목입니다. 네, 빨간색은 수능 과목입니다. 그럼 노란색은 뭘까요? 이건 등급이 안 나와요. 애들 듣지도 않을 거야. 그러면 지금은 공통 과목이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 1학년 학생들이 거의 다 될 겁니다. 1학년 교육과정이 바로 공통 과목인 국어 1, 국어 2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게 1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아이러닉한 건 뭡니까? 중학교 과정이 살짝 섞여져 있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수능 문제가 된다는 거죠.
출제되는 거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는 자연계열 가요. 자연계열 가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학 다 듣고 역학, 물질, 화학 이런 거 이 심화된 과목까지 다 배워요. 통합과학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완전 쉽게 문제 풀겠죠. 저 인문으로 가요. 인문으로 가서 뭐 배우냐면 한국지리, 정치, 경제 이런 거 다 배웠어요. 통합과학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나는 이 통합과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우지 못했어요. 근데 자연계열 가는 애들은 이걸 배운 다음에 이거를 깊이 있게 배워버리잖아요. 그럼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수능을 잘 치려고 하면은 인문계열로 가야 될까요? 자연계열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자연계열이죠. 자연계열이 완전 유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수능 공부에서는. 됐습니까? 이런 구조인 거예요. 또 수학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학년 때는 이거를 배우고 2학년 때는 이거 하고 2학년 3학년 섞어서 이렇게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빼고는 나머지 다 어떻습니까? 내신 성적이 5등급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조보다 내신 나오는 과목 수가 훨씬 많아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애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거라는데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낮추니까 부담은 좀 덜 되긴 하겠죠. 등급에 대한 그런 것들은. 근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일단 다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자, 수능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발표돼서 이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거 변경할 수가 없어요. 자, 그거 공통 독서 문화 화작이나 언매를 선택을 했었어요. 자, 고등학교 1학년 생각해서 한번 해봐요. 재수예요, 얘가. 재수예요. 그럼 바뀐 수능을 쳐야 되잖아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바뀌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수학 볼게요. 수학 원투를 같이 공통으로 치고 자연계들은 미적분을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수원이 어떤 과목으로 바뀌냐면 명칭만 바뀝니다. 뭡니까? 대수입니다. 미적분 원은 뭐냐면 수학 2입니다. 수학 2입니다. 그러면 미적분 원을 자연계열 아이들은 뭘 배웠냐면 미적분도 배웠어요. 미적분 원보다 더 어려운 미적분까지 배웠어요. 미적분 원은 어떨까요? 쉽겠죠. 그 다음에 수능 과목은 뭐가 되냐면 수원, 수투 맞습니까? 수원, 수투, 인문계 애들이 시험 쳤던 확통을 치는 거예요. 누가 유리할까요? 자연계열이 훨씬 유리하죠. 그러면 수학에서도 자연계가 유리하고 탐구에서도 어떻습니까? 자연계들이 굉장히 유리하죠. 왜? 솔직히 얘기하면 통합사와 통합과학을 비교해보면 통합사에는 공부하면 어떻습니까? 접근이 가능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학 나오셨으니까. 통합과학에서 뭐는 접근이 안 돼요? 나 물리학 접근 안 돼. 화학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 안 되는 부분 많아. 지구과학에서 천체 부분 이해됩니까? 안 돼요. 이거는 접근이 불가능,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과학은. 근데 과학을 선택한 아이들은 2학년, 3학년에 심화로 다 배우니까 당연히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친다면 누가 유리합니까? 자연계열이 유리하죠. 그러면 지금의 구조보다 바뀐 수능에 문과, 이과 똑같은 문제를 딱 출제하니까 누가 유리해요? 자연계열이 더 유리해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정부에서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선택 과목 하니까 어떤 건 쉽고 어떤 건 어렵고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쳐라 이건 거죠. 공정성이랍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자연계들이 훨씬 더 유리한데 이게 왜 공정성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같이 진학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과와 이과 없이 배우는 과정은 완전히 다른데 수능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를 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5등급제 역량은 당연히 내신 변별력이 약화돼서 최상위권 아이들이 싫어할 거예요. 왜? 표준 편차가 제공이 안 되니까 얘의 등급의 위치를, 등급 안에서의 위치를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등급 산출되는 과목은 3학년까지 내신이 나오니까 확대가 돼서 애들은 부담이 조금 더 될 것이다. 3학년 중요하고요. 상위권 대학에서 교과 전형을 운영할 수 있을까? 왜? 상위권 대학은 10%가 다 1등급이니까 다 일하는 애들이 지원할 거잖아요. 어떻게 뽑아요? 이게 가장 고민이에요.
이 뜻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최저를 강화할까? 면접을 볼까? 이것도 이게 되게 복잡해요. 최저를 강화해버리면 재학생을 뽑지 못해요. 대학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이들이 그 재학생을 뽑고 싶은 건데 재수 안 한 아이들 와서 우리 학교에 충성도가 높은 아이를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해버리면 또 재학생을 못 뽑아요. 그럼 면접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인력이 엄청나게 필요해요. 인력이 이게 감당이 안 돼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 버리는 거죠. 복잡해요. 아주 복잡해요. 그게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런 상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신의 5등급의 역량은 변별력이 약하고 최상위권을 불리하고 상위권, 중위권은 유리할 것이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학교 선택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어디를 선택하느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인기가 더 올라갑니다. 네. 내신의 변별력이 약화가 되면 과고, 외고 이런 데에 변별력은 더 높아집니다. 야는 외고 나왔네. 확실한 거죠. 일반고에 2등급 뽑을까, 외고 뽑을까? 저는 외고 뽑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네. 일반고는 블라인드 어느 학교도 나오니까 모르고 2등급의 범위가 11%에서 33%인데 이걸 어떻게 뽑아요? 학력을 어떻게 믿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승모권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과목이라고 2등급을 받은 상위권 학생 학교를 그만둘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대학은 전형을 만들 때 정성평가에 생활을 넣을까, 면접을 넣을까, 수능 최종 등급을 높일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건 없고, 저 학교가 발표하면 우리도 눈치 보고 좀 비슷하게 만들겠다.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의 영향은 자연인분 똑같이 시험 친다. 통합 수능이다. 부담은 그래도 크지 뭐. 아주 크지 뭐. 탐구, 공통,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같이 칩니다. 누가 유리합니까? 뻔해요. 뻔해 이건. 자연계가 계열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수능 100으로 뽑을까요? 통합사회, 통합과학 잘하는 애들 이게 우산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가 2023학년부터 어떻게 뽑았냐면 우리 학교는 수능 100 없다. 학교 활동을 무조건 20%에서 40% 넣겠다 해서 서울대는 수능 100이 없습니다. 아셨어요? 고등학교 때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무조건 감점을 주겠다 이렇게 뽑고 있어요. 얘들이 앞서가는 거죠. 네, 이거 미리미리 보는 거예요. 고교학점제로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를 미리미리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교과평가, 면접 등을 도입할 것 같다. 수능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국어하고 수학의 중요성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되게 많이 갔어요. 거의 1시 됐는데 네, 힘드시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네, 도움 되셨어요? 네, 다음에도 또 이게 올해 또 북구청이 이런 행사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작년에 없었던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여기 북구청에 있는 북구에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3학년 대상, 고등학교 3학년 대상 모의 면접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면접관을 데리고 와서 모의 면접하는 프로그램을 또 이제 운영을 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 있으시면 많이 오셔서 또 정보도 많이 가져가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방금 강사님께서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항상 홈페이지를 보시고 또 제가 공지한 여기에 카톡 채널에 친구로 가입해 주시면 저들 행사 내용을 항상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입실하실 때 받으신 연수평가 설문지는 작성하셔서 입구 쪽에 저희 센터 담당자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나눠드린 홍보물이나 저기 출입구 요겁니다. 여기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친구 채널로 가입해 주시면은 오늘과 같은 행사가 있을 경우에 빠르게 공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꼭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강연 자료와 동영상은 저희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겠습니다.